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심어서 이듬해 수확할 수 있는 8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이면 봄부터 가꾸던 작물을 하나둘 수확하고 풍성하던 텃밭이 비어가게 됩니다. 주말 농장이나 도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은 겨울이면 심을 작물이 없을 줄 알고 밭에 무엇을 심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1월에도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많습니다. 11월에 심는 작물 중에는 씨앗을 파종하는 작물도 있고 종근을 심는 작물도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작물은 10월 말이나 11월 상순에 심는 작물들입니다. 10월에 파종을 못했다면 11월에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11월의 기온을 살펴보면 중순까지는 한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며 아침 기온도 아직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11월 상순까지는 얼마든지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작하는 밭이 내년까지 계속 경작할 수 있는 밭이라면 11월에 추천하는 작물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가꾸고 또 즐겨 먹는 8가지 작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심고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11월에 파종하는 쪽파는 올해 수확하기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먹을 쪽파입니다. 내년에 먹기도 하고 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11월에 심는 쪽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순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쇠퇴하게 됩니다. 쪽파는 이때까지 모든 양분을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피나 보온 덮개로 덮어두게 되면 뿌리는 계속해서 영양을 섭취하여서 자라게 됩니다. 봄에 덮었던 것을 열어두면 파란 쪽파 싹이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뽑아 먹다가 남겨두게 되면 5월이 되면 잎이 말라지면서 뿌리가 굵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수확하여 잘 말려두면 8, 9월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쪽파 종구가 됩니다. 쪽파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10월 20일에 올린 쪽파 가꾸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맛있는 쪽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봄이나 여름에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어 가꾸는 작물로 알고 도시농부들은 대부분 그 시기에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파는 가을에도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11월에 심는 대파는 마늘이나 양파처럼 내년 4월이나 5월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대파를 심는 분들은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업농들이 주로 심어왔습니다. 소규모로 가꾸는 도시농부들은 가을에 대파를 심고 싶어도 모종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가 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시중에 모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종은 근처 모종 가게에 가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대파 모종을 한 판 사다 심었습니다. 만약 근처 모종 가게에서 구할 수가 없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년 봄에 작물을 심는데 걸리적거린다면 그때 다른 곳에 옮겨 심어도 별 문제가 없는 작물입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땅 올 가을에 대파 한번 심어 보십시오. 이 가을에 대파를 심게 되면 내년 봄에 남들은 대파를 가꾸기 위해서 모종을 심을 때 나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파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10월 29일에 올린 영상 가을 대파, 봄 대파 이렇게 심고 가꾸면 1년 내내 맛있는 대파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 추천할 작물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이 있습니다. 난지역 마늘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작물로서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심고 이듬해 5월 중순에 수확합니다. 한지역 마늘은 주로 중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작물로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심고 이듬해 6월에 수확을 합니다. 난지역 마늘은 이미 심어서 싹이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마늘은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조금씩 자라면서 잘 버티지만은 처음 심어서 싹이 올라오는 데는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물입니다. 기온이나 토양의 수분 등이 잘 맞으면 심은 지 일주일 만에 싹이 올라오기도 하고 잘 맞지 않으면 2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싹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싹이 나지 않는 마늘을 파보면은 뿌리가 이미 많이 자라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다 올라옵니다. 한 지역 마늘을 10월에 미처 심지 못한 분이라면은 11월 상순에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남부지방에서는 보온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라면은 비닐이나 보온 덮개로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주게 되면은 잘 자라게 됩니다. 마늘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10월 14일 올린 영상 마늘 싹 이렇게 심으면은 한 번에 올라오고 병 없이 자랍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심고 있으며 남부지방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심고 있습니다. 양파는 적기에 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따뜻한 날씨에 웃자라서 양파 꽃이 피는 순양파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늦게 심으면은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얼음이 얼면 서리발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는 품종을 잘못 선택하면 겨울에 잘 죽거나 저장성이 좋지 못해 자가 소비를 위해 가꾸는 우리는 오래 보관하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저장성이 좋은 품종은 중만생종과 만생종이 있습니다. 양파 씨앗은 국내에서 개발한 양파 품종이 인기가 있어 최근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바로 비스트와 킹콩이라는 품종입니다. 이들은 중만생종으로서 국내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동안 양파를 심어보지 않았다면 올해는 양파를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양파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10월 20일 올린 영상 양파 심기 이렇게 하면 절대 죽지 않고 뿌리 활짝 빠르며 잘 자랍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일반 미나리와 반미나리로 구분됩니다. 두 미나리는 모두 같은 미나리입니다. 다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일반 미나리는 물이 있는 곳에서 논에서 자라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줄기가 길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이에 비하여 반미나리는 본래 개천이나 들의 습지 등에서 자생하는 것을 텃밭에 옮겨 심어 가꾸는 것입니다. 반미나리는 미나리에 비해서 줄기가 짧고 잎사귀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미나리를 요즘 텃밭에서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름과 물만 자주 주면은 텃밭에서도 일반 미나리 못지않게 잘 자라게 됩니다. 반미나리는 밭 한쪽에 심고 물과 거름만 적당하게 주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차례 수확할 수가 있는 작물입니다. 미나리는 종건을 심어야 합니다. 종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봄에는 모종가게에서 많이 팔지만 요즘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미나리 대부분 뿌리가 붙은 채 나옵니다. 이것을 사다 줄기는 먹고 뿌리를 잘라서 밭이나 화분에 심게 되면은 반미나리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추위에 강해서 노지에서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좋아서 덤성덤성하게 심어도 금방 퍼지게 됩니다. 미나리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10월 20일에 올린 영상 미나리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싱싱한 미나리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약재로도 많이 쓰이지만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작물입니다. 도라지는 씨를 뿌려 가꾸기도 하고 종건을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주로 봄에 씨를 뿌려 가꿉니다. 도라지는 씨가 워낙 작아서 잘 뿌린다고 해도 싹이 올라올 때 보면 아주 촘촘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라지가 커가는 과정에 계속 솎아주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한번 옮겨 심어야 합니다. 11월에 도라지를 심기 위해서는 종건을 심어야 합니다. 근처 재래시장에 가면 봄에 씨를 뿌려서 1년 정도 자란 도라지 종건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건 구하기가 어렵다면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할 작물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한번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부추를 마트에서 사는 부추는 너무 굵고 억세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갖고 먹는 부추는 적당한 굵기에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부추 씨를 심어서 가꾸기도 하고 종근을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씨를 뿌려 가꾸는 부추는 바늘처럼 가늘고 얇습니다. 하지만 종근을 구해 심을 경우에는 적당한 굵기로 텃밭에 가꾸기가 아주 좋습니다. 씨를 뿌려서 가꿀 때는 주로 봄에 뿌려서 가꾸지만 가을에 심는 부추는 종근을 심어야 합니다. 11월에 부추 종근을 심어 놓으면 겨울에도 계속 뿌리 활착을 해서 내년 봄에 예쁜 부추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봄부터 아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10월 22일에 올린 영상 부추 이렇게 하면은 노지에서도 12월 초까지 수확할 수 있어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추천할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봄부터 가을까지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여름용과 월동용 시금치가 있습니다. 11월에 씨를 뿌릴 때는 월동용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추운 날씨에는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종할 때 날씨를 살펴서 한낮 기온이 15도 이상일 때 씨를 뿌리고 투명 비닐을 덮어두게 되면 지면의 기온을 높여서 발화가 빠릅니다. 시금치는 두둑을 만들지 않아도 퇴비와 요소비료 등을 적당하게 뿌리고 산파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갈퀴로 긁어주게 되면 흙이 덮이고 잘 나서 잘 자라게 됩니다. 시금치 가꾸기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10월 25일에 올린 영상 시금치 지금 씨를 뿌리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에 심어서 이듬해 수확할 수 있는 8가지 추천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